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한중 양국의 외교 문제로 불거지자 아차산 일대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가 고구려 유적을 이용한 브랜드 이미지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소중한 유적의 관리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차산이 가지는 고구려사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고구려 유적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CNN 포커스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NN 포커스 하승창입니다. 이제 2005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4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중국의 역사 왜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역사 왜곡 문제가 어느새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0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기자, 이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 문제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겁니까? 예, 작년과 올해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라 고구려 유적이 발굴됐는데요. 그 중심에는 아차산이 있었습니다. 네. 아차산이라면 그 올림픽 대교 쪽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고구려 하면 그런데 이 북한하고 중국 쪽에 유적이 많을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예측일 텐데. 네. 남한에도 고구려 유적이 있다. 뭐 좀 놀라운 얘기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남한 내의 고구려 유적은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 정도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진강과 한탄강, 양주와 금강 유역에서 고구려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과 고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구려 유적이 확인된 곳은 아차산이 남한에서는 최초입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터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곳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차산의 고구려사에서의 의미 어떤 겁니까? 예, 아차산은 서울 광진과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 펼쳐져 있습니다. 양주 광릉의 쥐업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락산, 불암산, 망우산, 용마산과 이어져서 한강과 맞닿는 끝자락에 아차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약 285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한강과 중랑천, 서울을 둘러싼 모든 산과 하천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성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남진 정책을 폈던 고구려소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유적이 바로 고구려가 축조한 보루성입니다. 보루성이요? 좀 생소한 성 이름인데요? 예, 보루석은 적의 공격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돌과 흙 등으로 만든 군사진지로 성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둘레가 500m를 넘지 않습니다. 수십 명에서 200명 정도의 군사가 주둔한 소규모 군사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차산 일대에는 15개 정도의 고구려 보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난 2004년 10월 문화재청은 아차산 고구려 보군을 사적 제455호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고구려의 특히 남진정책, 광개토항과 장수항이 한강유역 저 멀리 남해안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 역사에 그 커다란 획을 그었는데 그런 그 증거할 수 있는 유적 유물들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에서 무려 16개의 보루성이 고구려가 쌓았다는 사실, 또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다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남진사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네. 아차산의 보루성, 그것이 또 고구려사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는 얘기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아차산 보루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지난 94년 구리시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지표 조사를 통해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면서 아차산 일대 보루군이 고구려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울대 박물관 팀과 함께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대상지는 아차산 사보루였는데요. 97년과 98년 두 번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660여 점의 토기와 200여 점의 철기류가 발굴되었고 고구려의 유적임이 확실시되는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발굴팀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거기서 이제 나온 그 토기에 쓴 글자를 해석을 해보니까는 평양 북부의 귀족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살던 그러한 쓰던 그릇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아차산 일대의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은 상당히 평양 내 당시의 평양 수도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일로 파견돼 가지고 이 지휘관으로 있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이후 99년부터 2000년까지 또 한 차례 구리시와 서울대 박물관팀이 아차산 시루봉 보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요. 2004년부터는 서울시와 고려대 발굴팀에 의해서 서울 광진구 구기동 홍련봉 1보루에 대한 발굴이 있었습니다. 홍련봉 1보루 발굴 당시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홍련봉 1보루에서는 고구려 기와와 함께 연화문 와당이 출토돼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궁궐이나 관공서, 사찰 등지에서만 기와를 사용했다는 문헌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홍련봉 1보루의 위계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계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련봉 1보루나 다른 보루군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중요한 유물이 출토된다면 그 성격을 규명을 해서 세계 문화유산까지도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홍련봉 2보루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홍련봉 2보루에서는 토기를 굽는 가마터와 집수정이 발견돼서 군사 지원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표면에 제작연대를 가늠케 하는 토기 조각이 발굴됐는데요. 경자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한강 위역을 점령하던 서기 500년에서 550년 사이에 해당하는 520년을 상징하는 문자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리시와 고려대 발굴팀에 의해서 아차산 3보루 발굴 조사가 얼마 전에 마무리됐는데요. 이곳에서는 고구려 시대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디딜 방아터가 발견됐습니다. 곡물이 찧어지는 방아화과 방아채를 고정시켜주는 볼씨가 확인된 것인데요. 디딜방아는 황해도 안악 3호분 고분 벽화에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물로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아차산에서 여러 볼을 발굴했는데 이런 그 구멍이 뚫린 돌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은 기존에는 다 그 문을 달아서 문이 돌아가는 문확 자리라고 봤습니다. 그 중에 넓은 것이 방아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지만 이번처럼 볼씨가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알 수 없었고요. 그게 확인된 다음에 다시 구조를 보면은 문확으로 쓰인 경우는 여기 턱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문이 돌아와서 이 걸리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놨고 방아학은 이게 수평으로 다 깎여서 넓게 그 곡물들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돌확의 형태만 가지고도 방아학인지 문학인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토기와 철기류 또 방아시설까지 고구려 유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는데 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바로 생활 양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차산 일대의 모든 보루성에서 건물지가 확인이 됐고 건물지 밑에서는 10중 8구 온돌 시설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우리 고유의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는 곧 우리의 문화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 아차산에 있는 군사유적이 지금 한 5개 정도가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성벽 안에 이제 온돌이 있는 건물들이 들어있는데 모든 건물마다 다 온돌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방 전체를 대피는 온돌은 아니고 쪽 구들이라고 하는 온돌이지만 고대에 이런 온돌이 고구려에서 쭉 쓰여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발전시켜 쓰고 있는데 온돌이라는 문화는 개별적으로 쓰는 민족이 일부 있습니다. 뭐 독일에도 있고 하지만 우리처럼 아파트 문화가 발달됐는데도 온돌을 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결국 온돌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전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생활 전통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고구려의 생활 문화와 우리 생활 문화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앞으로 발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발굴된 아차산 3보루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만 발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추가 발굴 조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굴된 홍련봉 2보루도 추가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용마산 2보루도 발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발굴 조사 통해서 이제 아차산 일대의 보루성들의 가치가 이제 확인이 된 셈인데 말이죠.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적들 보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이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네. 아차산 일대를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구리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발굴 작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차산 고구려 유적은 자치단체의 브랜드로 이미지화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이 됐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이죠. 네. 자치단체 간에 어떤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쟁이 있습니까? 예, 일단 발굴 과정에는 구리시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94년 구리시의 아차산 일대 보루군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발굴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2004년도에 서울시가 홍련봉 보루성 발굴 작업에 뛰어들었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때마침 터져 나오면서 아차산 일대 보루성이 고구려사적 가치가 여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발굴된 아차산 보루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자치단체 간의 2차 경쟁이 시작됩니다. 구리시와 서울시 그리고 광진구가 각각 아차산 일대 보루성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앞다퉈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진 2004년 구리시와 서울시가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활용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서울 광진구도 아차산 유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은 건 구리시입니다. 구리시는 아차산 일대에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고 박물관 건립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고구려 역사와 문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인 북한과의 공동 연구 협력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구리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물관을 아차산이 내 출토가 된 거기 주변에 세우면은 우선 동선으로 봐서 접근하기가 편하고 그런 박물관에서 보고 현장까지 가서 보는 이런 거가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교육의 값어치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아차산이 좋지 않느냐. 구리시는 국립고구려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상에 사이버 고구려박물관을 개설해놓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 2곳도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박물관 건립을 위한 각종 도시계획도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이제 아차산 이 보루군 발굴에 적극 나섰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인데 말이죠. 네. 성사 가능성 어떻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리시는 박물관 건립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국립고구려박물관 유치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일단 국립박물관 건립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토된 유물이 대부분 토기와 철기로 다양하지 못하고 유적의 시기가 70여 년으로 고구려 전 시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인데요. 기존의 국립박물관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박물관 설립이 타당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죠. 어떤 식으로든 박물관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아차산에서 발굴된 고구려 유적을 보호할 필요는 있죠. 그걸 전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는 설립이 되는 게 좋죠. 요새 지자체도 그런데 공립이라든가 그걸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건데 같아요, 생각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흐름이 그런 흐름인가요? 그러죠. 요새 저희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공립박물관 건립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고. 네.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 입장 어떻습니까? 예, 서울시는 홍련봉 일부루 발굴 초기에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검토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차산을 둘러싼 고구려사적 가치를 여론화하는 불씨를 당기는 역할도 했는데요. 이와 발맞춰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아차산 유적을 통해 본 서울의 고구려 문화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아차산 생태공원과 발굴된 보루성을 적극 활용해서 고구려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아차산 보르곤 발굴과 보존 사업에서 한 발 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발굴 초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굴의 성과가 기대치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시는 또한 박물관 건립에 관한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간 추가 발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성과를 보고 검토해볼 의사는 있다라는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발굴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 이게 뭐 무슨 순간적인 이런 분위기 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대로 그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야 될 장기적인 사업이지 단기적으로 잠깐 뭐 바람 탔다고 뚝딱 할 그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 뭐 그런 입장이네요. 네. 근데 강진구청도 이 아차산 유적 활용에 관한 사업에 아주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광진구도 아차산 고구려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구리시가 먼저 내놓은 결과와 큰 틀은 같습니다. 같은 연구기관과 연구진이 결과문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구리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박물관보다는 전시관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은 힘들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 것인데요. 광진구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에 이제 고구려 공원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하고 또 전시관을 짓는 문제 전체 다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150억, 2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치구 차원하고 서울시가 좀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대로 우리가 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앞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에서는 박물관 건립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구리시는 박물관 유치를 원하고 있고 또 강진구청도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뭔가 엇박자인데요? 그렇죠. 네. 구리시장과 광진구청장은 서로 사업 협력을 위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계획한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매진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시장과 광진구청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죠. 근데 전시관으로 하면은 효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국립박물관으로 돼야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는 고구려 유물, 소위 이제 한수 이북 쪽으로 많이 있는데, 연천군에도 뭐 있다고 이제 그러고, 다른 데도 있고. 그래야 수집 가능성이 우선 편하고, 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기에 있는 것을 교류하기도 편하지. 이제 저쪽에 구리는 구리대로 이제 그 상당히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차산 보류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적들은 그 여러 가지 면으로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이쪽이 많이 있고 또 우리는 처음에 그런 방향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좀 짜임새 있게 예산도 좀 적게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 쉽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욕심이 나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아주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또 향토사학자 모두 한 목소리로 양 지자체 간의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진구와 구리시 이러한 대립 개념으로 서로 그 유적의 영유권, 소유권, 뭐 관리권을 주장하는 이제 형국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유적이 지금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관리 책임자는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에 있고 국가에서 그 적절한 관리권을 지자체에다 이양을 해줘서 뭐 경기도, 구리시, 광진구, 서울시 이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그 서로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분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그 문화권에다가 2개의 박물관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또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박물관, 또 어느 한쪽에서는 어떤 그 자연 환경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잘 조화해서 타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편의상 구워놓은 행정구역도 가지고 구리시하고 그다음에 뭐 광진구하고 서로 이제 뭐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행정구역을 그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냥 예전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그어놨다 해서 서로 이거는 굉장히 그 넌센스고. 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경쟁은 그 자체로 좋기는 한 건데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경쟁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사실 아차산 보로구는 작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굴과 보존 계획에 대한 큰 틀을 마련을 하고 지자체의 업무를 이양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작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될 문화재청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좀 어제 관련서를 좀 봤는데요. 네.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가 아직까지 잡아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러군 일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지자체에서 좀 와서 아마 지자체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희 쪽보다는 지자체에서 저희 쪽 사업을 갖다가 이제 거기 유적 관련해서는 하기 때문에 예. 아차산 일대의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예.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좀 알고 계신가요? 저 좀 금시초문이고요. 이거 충분 답변이 안 돼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발굴된 유적 관리는 엉망입니다. 이곳은 지난 2000년 발굴된 아차산 4보로 현장인데요. 발굴터가 등산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유적을 관람하면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긴 했습니다만 단순히 안내문 정도만 설치해 놓은 정도라서 유적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적 위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발굴 과정에서 지표 위로 노출된 유구들이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홍련봉 2보루 발굴 현장인데요. 전체 면적의 50% 정도만 조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발굴팀은 나머지 부분도 추가 조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발굴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이 훼손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홍련봉 1보루 발굴 현장을 다시 흙으로 덮는 작업 장면입니다. 아차산 일대의 보루성 보존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보존 방안이 발빠르게 마련됐다면 7개월간 애써 발굴한 현장을 다시 땅속에 묻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흙으로 덮인 발굴 현장은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잔디씨를 뿌려놓은 정도가 보존 방안의 전부입니다. 내년에 서울시가 펜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는 보루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장도 쉽게 발견되는데요. 보시는 곳은 아차산 1보루 현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공터로 보이지만 작은 규모의 보루 성터입니다. 그런데 성벽 한쪽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발굴되지 않은 보루성에 대한 보존 방안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아주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발굴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되고 보존 방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 어떻게 보존해야 됩니까? 네, 일단 학계는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 간의 경쟁도 조율을 해주고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차산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어떻게 조사하고 보존 활용하겠다고 하는 기본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발굴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한 아차산 일대 유적을 두고 쏟아지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계획들이 실제로 진행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유물 보존 대책, 그다음에 또 나머지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이제 발굴된 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 후손들이나 또 다음 우리 후손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지. 네 거다 내 거다 너네들이 박물관을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그거는 저는 역사와 문화를 행정이나 정치에 도구화하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주 따끔한 지적이군요. 이 전문가들 의견을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무엇보다 유적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앞서 들은 이야기들 종합해보면 문화재청은 특별하게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차산 일대의 허술한 고구려 유적 관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따끔한 지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아차산과 강 건너 풍납소송, 몽촌토성 등 고구려와 백제 문화권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요청도 문화재청에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 마스터 플랜은 문화재청이 세우고 그것을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그 강 건너에 있는 풍납토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삼국시대 역사문화유적지 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차산성과 홍련봉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구려 문화 역사 공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묶어서 일종의 역사 국립공원. 지금 우리가 하지만 문제는 고구려사 특위가 올해로 활동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얼마큼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차산의 보루성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아차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아봤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차산 보루군보다 먼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아차산성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네, 성이라면 앞서 말해왔던 보루성보다 규모가 더 훨씬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차산성은 지난 1973년 사적 234호로 지정됐습니다. 아차산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 사기와 광개토 대항비의 문헌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차산성은 서기 286년 백제 책계왕이 쌓고 서기 396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점령을 했고요. 그렇다면 아차산성은 한강 유역을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삼국의 격전지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99년에 있었던 아차산성 시굴 조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굴 당시 발굴 단장이었던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시기에 걸친 각국의 유물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차산성을 발굴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통일 신라시대 거 유물만 와장창 나왔어요. 아단성, 아차산성은 백제가 쌓고 그 후에 고구려가 와서 사용을 하고 또 현재 일부만 발굴했습니다만은 현재 발굴한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신라군이 와서 쌓은 것이거든요. 예, 결국 조사팀은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토기와 성벽의 축성 방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의 아차산성을 신라가 쌓은 북한산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굴 조사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중단이 됐고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굴 조사는 없었습니다. 네. 만약 지금까지의 발굴 결과가 사실로 굳어진다면 기존 학설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류 고고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아차산성 조사가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백제와 고구려의 유물도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유물을 잘 층위마다 분석을 해보면은 백제 시대 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정밀하게 더 깊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백제 시대 것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차산에는 현재 두 개의 국가 사적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것이 확실한 보루군과 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차산성이 그것입니다. 아차산 일대를 고구려 역사 유적지로 만들자는 논의 이전에 이 유적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고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 시기적으로 그 의미가 부각될 만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관련된 사업에 욕심을 낼 만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건설적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보존 방안 마련과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아차산성의 역사적 성격 규명이 뒤따라야만 할 것 같습니다. CNN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